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몇 강이지? 6강 3점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10개밖에 안 돼가지고 6강은 한꺼번에 올릴게요. 여러분 자, 그린가는 1952년 12월 5일에서 9일 동안 런던에서 스모가 발생한 기간을 전후로 측정한 이산화탄과 매연의 농도를 나는 기온의 연중 분포로 나타냈다. 오는 거 한번 찾아보시오. 자, 기억. 자, 스모그 발생기간 동안 매연 농도와 이산화탄 농도는 대체로 반비례한다. 어때요? 이산화탄과 매연의 그래프는 지금 좀 그래프 패턴이 비슷하죠, 그쵸? 이쪽을 보면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반비례한다가 틀렸다. 비례한다. 이는 기온의 연속 분포가 A보다 B와 유사할 때 지표 부분에서 매연 농도가 높았을 것이다. 자, B에서 특히 어떤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무슨 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그쵸? 역전층이라고 부르고 대기가 상당히 어떤 상태?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안정. 그래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일반적으로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B와 유사할 때 높았을 것이다. 맞네요. 니은 골라주고. 지금 이와 같은 종류의 스모그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스모그, 런던형 스모그는 보통 이제 낮과 밤을 따졌을 때는 밤에, 그리고 여름, 겨울 계절을 따졌을 때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역전층의 관점에서도 이 역전층은 이 하부의 공기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역전층이 강력하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활발하게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만 해서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그림은 어느 날 도심지와 그 주변 오후 2시와 오전 5시의 기온 분포를 나타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기억. 이날 도심지 주변은 주변 지역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를 물어보네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12시 부근이지만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거의 가장 높을 때. 반면에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 새벽, 해 뜨기 직전 오전 5시가 기온이 가장 낮아요. 우리가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을 때에서 기온이 가장 낮을 때를 뺀각, 이게 바로 일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요 세로줄 각각을 이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다? 이 차이가 곧 일교차가 됩니다. 자, 기억권에서는 이날 도심지 주변은 주변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도심지. 여기서는 기온차가 이거밖에 안 되죠, 그쵸? 일교차 작은 게 맞습니다. 기억 맞고. 이 오전 5시 무렵에는 주변 지역보다 도심지의 공기 밀도가 작다.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되면 작죠, 여러분들? 기온이 어떨수록?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는 작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전 5시에서 주변 지역보다 도심지 공기 밀도. 자, 오전 5시니까 밑에 진한 동그라미 있는 거 보면 될 거고, 도심지는 기온이 높은 상태죠. 주변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은 상태. 그래서 도심지의 공기 밀도는 작을 거다. 주변 지역보다 도심지 공기 밀도 작을 거다. 맞네요. 디귿번 도심지 상공의 먼지 지붕은 오전 5시보다 오후 2시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먼지 지붕은 우선 도심지에서 어떤 기류?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외곽부에서 공기를 보충받고 위쪽에서 또 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열적 순환이 일어날 때 먼지 지붕이 잘 형성되죠. 그래서 도심지에서 상승 기류가 활발해야 돼요. 상승 기류가 활발하려면 주위보다 기온이 높을 때. 그래서 오전 5시를 보니까 도심지가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뚜렷하게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후 2시보다는 오전 5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골라주면 안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 가는 산성비가 내리는 과정을 나는 광학 스모그의 발생 과정을 나타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자, 기억. A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오염 물질. A, 뭐죠? NO2죠, NO2. 빨간색. NO2. 맞습니까? NO2. 질소 화합물. 전부 자동차 배기가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산성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오염원과 인접한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구름이 생겨서 비랑 섞여야 되고, 구름은 일반적으로
그 오염되는 그 자리에 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바람을 타고 잘 이동할 수 있는? 바람을 타고 잘 이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 곳까지도 요 한정이 틀려서 한정, 먼 곳까지도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틀렸어요. 골라주면 안 돼. 지금 가와 나 중에서 2차 오염 물질은 나에서만 생성된다. 자, 나에 있는 대표적인 2차 오염 물질이 오존이 있고, 그렇죠? 2차. 가에서는 질산, 황산 이거 둘 다 2차입니다, 그렇죠? 2차. 그래서 가와 나 모두 2차가 있습니다. 이거 골라주면 안 된다.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와는 각각 서울, 부산, 제주에서 측정한 지표 부근의 오존과 이산화질소. 가는 오존이고 나는 이산화질소 나와 있네요.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뭐야, 어디 온 거야? 요건가? 됐죠? 기억, 관측 지역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존 농도가 대체로 증가했다. 오존이니까 가를 보면 돼요, 가. 기억 공풀 때는 가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은 골라주면 되겠다. 니은, 서울은 제주보다 연평균 이산화질소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다. 그 이산화질소니까 일단 나를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나.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치도 찾으면 되겠네. 제주. 제일 밑에 게 제주네요.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긴가? 폭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서울은 제일 위에 건가요? 제일 위에 거네. 그래프가 좀 틀려서 어떡하나. 여기가 거의 최대죠, 여러분? 여기? 한 요쯤에 있죠? 요쯤에. 여기랑 이제 최소가 한 요쯤으로 보여지는데, 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차이는 어디가 더 큽니까, 지금? 제주도가 좀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주가 더 크죠? 얘는 골라주면 안 된다. 디귿번, 관측 기간 동안 연평균 오존 농도와 연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서로 비례한다. 이거는 가 그래프와 나 그래프의 경향성의 비교해 보는 건데, 이산화질소는 지금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비례한다라고 하면, 제주 지역에서 높을수록, 오존 농도가 제주 지역에서 높을수록 이산화질소도 높아야 되는데, 오존은 제주에서 가장 높고, 근데 제주에서 이산화질소도 제일 낮고,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제 비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디귿번도 골라주면 안 되겠다.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하천 수질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 일부다. 하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시료 AB 500ml 채취하고 시료 A는 즉시 용존 산소량 측정하고 시료 B는 햇빛이 없는 곳에서 20도씨를 유지하며 밀폐 상태로 5일 동안 보관한다. 여러분들 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에 햇빛이 없는 곳. 햇빛이 없으니까 뭘 차단했어요, 여러분들? 광합성을 차단한 겁니다, 여러분. 광합성 차단. 광합성을 차단했고, 그 다음에 20도씨를 유지하고 밀폐 상태. 산소가 출입되는 걸 막는 거예요. 산소 출입을 막는다. X. 그러면 이 5일 동안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5일 동안 보관하면. 유기물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유기물 분해. 박테리아. 근데 이 박테리아가 산소를 소비하는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한다면 5일 유기물을 분해하는 동안 산소를 썼을 거니까 나에서 즉시 측정했던 산소 농도, 즉 DO 값에 비해서 큰 값이 나오겠어요? 작은 값이 나오겠어요? 그만큼 산소를 썼으니까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번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실험 과정 다해. 5일 후 시료 B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자, 기억. 호기성 박테리아가 하천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방출된다. 어디에 틀렸죠? 얘가 소비된다, 그쵸? 소비. 기억 불러주면 안 되겠고. 시료 A의 용존 산소량은 5.5보다 클 것이다. 왜? 아까 A는 즉시 측정했단 말이에요. 유기물이 분해되기 전에 즉시 측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하고 난 B보다는 5.5보다는 높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클 것이다. 맞네요. 디귿번, 하천의 오염이 심할수록 A와 B의 용존 산소량 차이가 커진다. 그쵸? 왜? 오염이 심할수록 특히 B에서
비해서 소비해야 하는 산소의 양이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차이는 커지게 될 겁니다. 디귿번 골라주면 되겠다.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6번. 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의 피해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자, 나이아가라 폭포는 뭐 쭉 읽어보면 되겠고, 자, 그 어떤 특정 지점, 한 지점에 대한 스토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요 지점에 대한 얘기인데 1890년대에서 시작해서 1980년까지 거의 100년 가깝게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장기간 골라주면 되겠고, 니은 토양은 물이나 공기에 비해 오염물질의 제거가 어렵다. 제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오래 갔겠죠. 니은 골라주면 되겠다. 디귿번 동그라미 기억은 메리츠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한 글자에 주목을 한다면 투수성. 우리가 투수성은 물이 잘 투과하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불자가 붙으면서 물이 쉽게 말해 잘 안 빠져나가는 거죠. 잘 안 빠져나가고 특히 또 진흙, 점토광물과 같은 이런 애들은 미세 공극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미세 공극 사이에 잘 흡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했다라고 하네요. 설치. 왜 설치했겠어요? 밑에 지하수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거겠죠. 디귿번 맞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다. 7번. 자, 그림가는 어느 해 선박 침몰 사고 며칠 후 선박이 침몰할 때까지 이동하면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오염도 예측은 나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나타냈다. 자, 이 정도 보면 되겠나? 자, 기억. 기름으로 오염된 해역은 표층에서 용준 산소량이 감소할 것이다. 요거는 이 자료와 무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 맞게 되겠다. 그렇죠? 기름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소가 다이렉트로 녹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햇빛이 줄어드니까 광합성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귿 값이 감소하게 되겠다. 이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영양화랑 기름 오염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부영양화는 질산염, 인산염, 생활하수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골라주면 안 되겠다. 지금 가의 침몰 위치에서 기름이 유출된다면 여기 침몰 위치에서 기름이 붕붕 사방으로 유출이 된다면 일본으로 많이 갈 거냐 중국으로 많이 갈 거냐 이거는 드디어 날이 써야 되는 거죠. 해류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큰 줄기들이 일본 쪽을 향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으로 많이 가겠죠. 중국보다 일본 쪽으로 많이 이동하겠다. 디귿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해주면 되겠다. 8번. 자, 2013년 우리나라 어느 하천에 측정한 남조류와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로필 A의 양을 표는 당시 조류 경보 발령 기준을 나타냈다. 발령 기준은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경보가 발령이 된다. 그 기준은 25 이상, 클로로필에는 25 이상, 남조류 세포수는 5,000 이상으로 나와 있네요. 요거 보고 문제 풀면 되겠다. 자, 7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류의 양은 대체로 감소했다. 8월 22일 여기, 7월 29일 여기. 두 개 다 전반적으로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시작과 끝을 봤을 때 전반적인 경향은 감소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억 골라주면 되겠고. 니은 관측 기간 동안 조류 경보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발령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항상 넘었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맨날 넘었나요, 여러분들? 언제 못 넘고 있지? 자, 남조류 세포수는 5,00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경보가 끊기겠죠. 왜냐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라고 했으니까. 뭐 요런 데 두 군데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클로로필 A 같은 경우에는 25 대충 요 가운데 있겠네요. 그렇죠?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클로로필 A는 거의 내려간 적이 없지만 남조류가 5,00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경보가 중단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니은은 골라주면 안 되겠다. 디귿번 비가 내린 이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료의 양이 증가했다. 자, 여기 나오는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로필 A와 남조류 이 두 개 모두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플랑크톤. 톤의 일부로서 얘네들 먹이가 뭐라고? 영양염료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비가 내렸다. 비에 대한 얘기 어디 있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러면 22일부터 대충 25일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비가 내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뭐 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이가 많아졌겠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료의 양이 증가했겠다. 그렇죠? 디귿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해주면 되겠다.
자, 우주 쓰레기. 고도에 따른 수명을 그림은 2007년과 2012년에 관측한 고도별 우주 쓰레기 개수 밑으로 나타냈다. 옳은 거 찾아보시오. 됐나? 기억. 고도가 높은 우주 쓰레기일수록 대기와의 마찰이 크다. 이거는 자료와 무관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마찰이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 골라주면 안 되고. 수년 후에는 고도 600km 이하에서 우주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낚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600 이하는 수명이 수년이래요. 수명이 수년이니까 뭐 없을 거냐 이건데 여러분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기대 수명이 100세인데 100년 뒤에는 사람이 없을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계속 태어나니까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도 자꾸 생겨날 거니까 이제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분명 2007년에서 수년이 지난 게 2012년이죠, 여러분들. 수년 후 2007년 기준으로. 그러면 600km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골라주면 안 되겠습니다. 디귿번 고도 800km 부근에서 인공위성이 우주 쓰레기와 충돌할 가능성은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높았다. 고도 800km. 우주 쓰레기가 2012년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디귿번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자, 다량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한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죠. 요거는 뭐 밑에 보기를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서 판단해 볼게요. 기억, 코스모스 2421은 펑윈 1C보다 공중 속도가 빠르다. 코스모스랑 얘를 비교하는 건가요? 자, 공전 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누가 지구에 가깝냐, 누가 고도가 낮느냐. 얘는 410, 얘는 850이니까 지구랑 가까울수록 어떻게 돌 빨리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겠다? 코스모스가 더 빠르겠다. 2421이 맞네요. 맞다. 니은 발생한 파편 등 속도가 느려진 것들은 자연적으로 제거되기도 한다. 뭘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사건 모두에서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발생은 요만큼 했는데 궤도에 남아있다. 숫자가 좀 더 작죠? 그럼 어디로 갔느냐? 사라졌겠죠. 대기와 마찰에 의해서 없어졌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제거되기도 한다. 이해 맞고. 지금 고장난 인공위성이 서로 충돌하기 전에 미사일로 파괴하면 우주 쓰레기가 발생한다. 설명해 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수면 안 돼. 우주에 나가 있는 건 부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부수면 안 됩니다. 부수면 부술수록 우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뭐 10개밖에 없는 거 맞죠? 맞아요. 뭐 요거 6강을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